호두까기 인형.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밤이에요. 오빠, 크리스마스 선물로 무얼 받고 싶어? 나는 씩씩한 병정 인형을 받고 싶어. 아까 드로셀마이어 대부님이 커다란 상자를 들고 오셨던데 빨리 보고 싶은걸. 프리츠, 마리, 어서 거실로 나와보렴. 어머니 말씀에 아이들은 얼른 거실로 나왔어요. 거실에는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 선물이 가득 놓여 있었어요. 아이들이 기뻐하며 차례차례 상자를 열 때마다 마음에 쏙 드는 선물이 나왔어요. 자, 이번에는 드로셀마이어 대부님의 선물을 보여주실 차례예요. 프리츠의 말에 대부님은 흐뭇하게 웃으며 하얀 천을 벗겨냈어요. 우와, 성이다. 굉장해. 오빠, 이 인형은 어떻고? 정말 귀여워. 이 특별한 성과 인형은 솜씨 좋은 드로셀마이어 대부님이 직접 만든 것이었어요. 그런데 대부님, 이 인형은 뭐예요? 꼭 병정처럼 생겼는데. 커다란 머리에 입을 쩍 벌리고 있는 이상한 인형을 보고 마리가 물었어요. 이건 호두까기 인형이란다. 이렇게 망토를 잡아당기면 인형의 입이 열리지. 입에다 호두를 넣고 나서 다시 망토를 놓는 거야. 마리는 동글동글한 호두 하나를 가지고 와서 대부님의 설명대로 해보았어요. 그러자 껍데기가 깨지더니 먹음직스러운 호두 알맹이가 튀어나왔어요. 딱! 어머, 알맹이만 쏙 빠져나왔네? 신기하다. 대부님, 인형이 마음에 쏙 들어요. 호두까기 인형을 안고 신기해하는 마리를 보자 프리츠는 심술이 났어요. 쳇! 그런 못생긴 인형이 뭐가 좋다고? 이리 내놔봐. 프리츠는 마리에게서 인형을 빼앗아 들었어요. 그러고는 일부러 크고 딱딱한 호두를 인형의 입에 밀어넣은 채 작동을 시켰어요. 따닥! 그 순간 인형은 이가 부러지고 턱도 빠졌어요. 에이, 시시해. 호두도 못 가는 바보 인형이잖아. 오빠, 정말 너무해. 이게 무슨 짓이야. 마리는 망가진 인형을 보듬어 안고서 눈물을 흘렸어요. 얼마나 아플까? 가엾은 호두까기 인형. 오빠가 괴롭혀서 정말 미안해. 마리는 원피스의 리본으로 인형의 빠진 턱을 동여매 주었어요. 마리야, 이제 그만 잘 시간이야. 어머니가 말씀하셨지만 마리는 인형을 보살피느라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어요.
땡, 땡, 땡. 어느덧 12시를 알리는 종이 울렸어요. 그때 어디선가 찍찍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으악! 생쥐가... 수많은 생쥐떼가 마리를 에워싼 채 다가왔어요. 그리고 7개의 머리를 가진 생쥐왕이 맨 앞에서 소리쳤지요. 찍찍, 너를 잡아먹겠다. 으악, 누가 좀 도와주세요. 쨍그랑. 뒷걸음질 치던 마리의 팔꿈치에 부딪혀 장식장의 유리가 깨졌어요. 그 순간 누군가가 생쥐왕을 가로막았어요. 마리 아가씨에게서 썩 물러서지 못해? 바로 호두까기 인형이었어요. 친절한 마리 아가씨, 이번에는 제가 아가씨를 지켜드릴게요. 호두까기 인형은 칼을 뽑아들고 늠름하게 앞으로 나아갔어요. 호두까기님, 우리도 맞서 싸우겠어요. 함께 생쥐왕을 물리쳐요. 다른 인형들도 여기저기에서 앞으로 나왔어요. 인형 주제에 나에게 덤비다니. 공격해라! 생쥐왕의 명령에 생쥐들은 일제히 공격을 시작했어요. 인형들도 질세라 사탕 대포를 쏘았어요. 생쥐들은 곧 끈적끈적한 사탕 때문에 움직이기 힘들어졌어요. 물러서지 말고 공격해라! 생쥐들은 다시 힘을 내어 날카로운 이빨로 인형들을 공격했어요. 힘이 빠진 인형들은 하나, 둘 쓰러졌어요. 결국 호두까기 인형만 혼자 남게 되었어요. 모두 쓰러지고 홀로 남은 기분이 어떠냐? 너도 곧 없애주지. 생쥐왕은 포위당한 호두까기 인형에게 칼을 겨누었어요. 그때였어요. 호두까기 인형을 괴롭히지 마! 마음이 다급해진 마리가 실내화를 벗어 있는 힘껏 생쥐왕을 향해 던졌어요. 그러자 놀란 생쥐들이 뿔뿔이 흩어져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생쥐들은 찍찍거리며 숨을 곳을 찾아 달렸지요. 도망가는 생쥐들 모습에 긴장이 풀린 마리는 그만 정신을 잃고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잠에서 깬 마리는 침대 위에 누워 있었어요. 마리야, 정신이 드니? 넌 어젯밤에 장식장 유리에 발을 다쳤단다. 엄마? 호두까기 인형은 무사한가요? 마리야, 그게 무슨 소리니?
그러자 문병을 온 드로셀마이어 대부님이 마리에게 말했어요. 자, 여기 호두까기 인형을 고쳐왔단다. 아무래도 너에게 호두까기 인형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주어야겠구나. 어느 나라에 햄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임금님이 있었단다. 임금님의 성에는 생쥐 여왕과 7마리 왕자 생쥐들도 함께 살고 있었지. 그런데 어느 날 먹성 좋은 왕자 생쥐들이 임금님의 식사에 내놓을 햄을 먹어버렸어. 식탁에 햄이 너무 적은 것을 본 임금님은 몹시 화가 났지. 뭐? 생쥐가 햄을 먹어버렸다고? 화가 난 임금님은 왕자 생쥐들을 잡아 모두 없애버렸어. 그러자 생쥐 여왕은 아들들의 원수를 갚기 위해 임금님의 딸인 피를리파트 공주에게 저주를 걸었어. 아름다웠던 공주의 얼굴은 금세 흉측하게 변해버렸지. 임금님은 슬퍼하며 점쟁이를 불렀어. 제발 공주에게 걸린 저주를 풀어주게. 점쟁이는 점을 쳐보더니 임금님에게 말했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호두를 깔 수 있는 청년을 찾아내십시오. 그 청년이 눈을 감고 공주님께 호두를 바친 뒤로 7발짝 걸어가도록 하십시오. 그럼 공주님께 걸린 저주가 풀릴 것입니다. 임금님은 곧 온 나라 청년들을 성으로 불러들였지. 많은 청년들이 호두를 깨물어 보았지만 이만 상할 뿐이었어. 겁이 난 왕은 저주를 푸는 청년을 공주와 결혼시키겠다고 맹세했단다. 그때 과자나라에서 온 왕자가 앞으로 나섰어. 왕자가 호두를 한 입 깨물자 호두 껍데기는 산산조각이 났지. 왕자는 눈을 감고 공주에게 호두를 건넨 뒤 한 발짝 한 발짝 뒤로 물러났어. 호두를 먹은 공주는 순식간에 아름다운 얼굴로 돌아왔지. 7발자국째 발을 내디디려고 할 때였어. 어디선가 갑자기 생쥐 여왕이 나타난 거야. 왕자는 생쥐 여왕을 보지 못하고 그만 밟고 말았지. 생쥐 여왕은 죽으면서 이번에는 왕자에게 저주를 내렸어. 왕자의 몸이 굳는가 싶더니 왕자의 얼굴은 금세 보기 싫게 변해버렸어. 그리고 지금처럼 볼품없이 생긴 호두까기 인형이 된 거야. 흉측하게 변해버린 왕자는 그 길로 성에서 쫓겨났어. 그리고 7마리 왕자 생쥐들은 생쥐왕으로 다시 태어나서 아직까지도 왕자의 목숨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단다. 그날 마리는 가엾은 호두까기 인형을 생각하다 잠들었어요. 그런데 생쥐왕이 나타나 마리를 깨웠어요.
그림책이랑 드레스를 내놓지 않으면 호두까기 인형을 물어뜯어 버릴 테다. 다음 날 마리는 울먹이며 호두까기 인형에게 말했어요. 호두까기 인형아, 그림책이랑 드레스를 내놓지 않으면 생쥐왕이 너를 물어뜯어 버리겠대. 어쩌면 좋겠니? 그러자 호두까기 인형이 입을 열어 말을 했어요. 마리 아가씨, 저에게 칼 한 자루만 구해주세요. 그 칼로 생쥐왕을 물리치겠습니다. 마리는 프리츠에게서 병정인형의 칼 하나를 구해다 주었어요. 그날 밤 마리는 호두까기 인형이 걱정되어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때 거실에서 찍찍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생쥐왕이 또 나타났다. 깜짝 놀란 마리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데 호두까기 인형이 문을 두드렸어요. 마리 아가씨가 구해주신 칼 덕분에 생쥐왕을 무찔렀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기뻐하는 마리에게 호두까기 인형이 말했어요. 은혜에 보답하는 의미로 과자 나라로 안내하겠어요. 자, 저를 따라오세요. 호두까기 인형을 따라가자 마리는 어느덧 과자 나라에 와 있었어요. 초콜릿 나무와 사탕으로 된 꽃, 꿀이 흐르는 강 등 온갖 맛있는 것들이 펼쳐져 있었지요. 과자 나라 사람들이 모두 기쁘게 맞아주었어요. 마리는 호두까기 인형의 안내를 받아 과자 나라 곳곳을 구경했어요. 크리스마스 숲과 장미 호수, 사탕 마을과 케이크 마을을 지났을 때예요. 저곳이 바로 제가 살던 성이에요. 호두까기 인형이 가리킨 곳에는 아주 아름다운 성이 서 있었지요. 마리가 성에 닿자 과자 나라의 공주들이 반겨주었어요. 동생을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과자 나라에서 마음껏 즐기다 가세요. 과자 나라의 아름다운 성에서 한창 즐기고 있을 때였어요. 마리야, 어서 일어나렴. 벌써 아침이 한참 지났어. 어머니가 다정한 목소리로 마리를 깨웠어요. 마리가 깨었을 때는 날이 환하게 밝아 있었답니다.